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말이죠. 놀랍게도 하루 뇌졸중 환자의 70%가 바로 이 시간에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28년간 뇌혈관 질환과 생활 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수천 명의 사례를 추적하며 충격적인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침 1시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물 한 모금 없이 커피부터 마시고 아침은 거르고 출근하던 분들이었는데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습관들이 뇌혈관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반신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언어장애로 가족과 대화조차 못하고 기억장애로 사랑하는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제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아침 1시간 지금처럼 두면 여러분의 뇌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아침 습관만 바꾸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연구에 참여했던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습관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김영호님은 혼자 지내며 늘 같은 아침을 보내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물 한 모금 없이 커피를 내리고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운동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고요. 본인은 그냥 바쁜 아침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돌아가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다행히 이웃이 소리를 듣고 빠르게 도움을 불러서 큰 후유증은 막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작은 뇌경색이 지나갔던 흔적이 뇌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던 거죠. 퇴원 후 김영호님은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눈 뜨면 천천히 심호흡하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5분 명상을 한 뒤 아침 식사로 토마토 달걀 요리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얼굴빛도 밝아지고 매일 느끼던 불안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새로운 뇌경색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김영호님과 똑같은 아침을 보내고 계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아침 습관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깨어나면 심호흡하고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상 직후 혈압이 급등하는 모닝서지 현상이 뇌졸중 위험을 무려 6배나 높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아침 혈압이 155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정확히 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배라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몸은 급격하게 활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제가 만났던 67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정수님은 새벽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빠른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박정수님은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천천히 일어나고 충분히 몸을 깨운 다음 해가 뜬 후에 가벼운 산책만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작은 변화가 생명을 살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1분 동안 누운 상태로 복식 호흡을 5회 정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천천히 앉는 거예요. 앉은 상태로 30초 정도 더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거나 바로 운동 시작하시면 안 돼요. 특히 새벽 야외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겨울철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은 아침에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몸을 깨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평균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탈수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엄청나게 커져요. 끈적한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70세 이경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셨는데요. 커피가 물 대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아 가거든요. 이경희님은 매일 아침 어지럼증을 느끼셨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사셨어요. 저한테 상담받으시고 나서 커피 대신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매일 아침 느끼던 어지럼증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냥 물 한 컵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5분 동안 마시면 돼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너무 차가운 물은 심장에 자극을 주고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아침 첫 음료는 무엇이었나요? 커피였나요? 물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습관은 화장실에서 천천히 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평소 혈압이 130인 사람도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 18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순환기학회 자료를 보면 배변 중 혈압 상승이 심혈관 사건의 주요 유발 요인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죠. 75세 윤상철님은 변비가 아주 심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를 하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을 많이 드셔서 변비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해요. 채소나 과일, 통곡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배변은 10분 이내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아침에 변비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좋지 않아요.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면 장 기능이 더 약해지거든요. 대신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챙기는 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신 편인가요? 힘을 많이 주시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번째로 5분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야 해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명상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마음 챙김 명상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5 정도 낮춘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명상만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69세 정은자님은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혈압도 계속 높았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명상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5분씩 명상을 시작하신 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면증이 점점 나아지고 혈압도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용한 공간에서 편하게 앉아서 복식 호흡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서 몸 감각에 집중하면 됩니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관찰하고요.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구름이 떠다니듯이 생각도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방법들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5번째는 아침 혈압 체크입니다. 이건 정말 필수예요. 뇌졸중 환자의 8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혈압 관리가 곧 뇌졸중 예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재는 혈압이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백의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재는 게 더 정확해요. 65세 김정자님은 병원에 가면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집에서 아침마다 재보니까 계속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 복용 시점을 아침으로 조정하고 매일 아침 혈압을 기록하셨죠.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혈압이 완전히 안정화됐어요. 지금은 약도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앉은 자세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혈압을 재는 거예요. 2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수첩에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매일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말하거나 움직이면서 재시면 절대 안 돼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조용히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혈압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잰 게 언제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6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혈류순환을 촉진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줘요. 자는 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규칙적인 아침 스트레칭이 뇌졸중 위험을 최대 25%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5%라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그냥 5분에서 10분 스트레칭만 해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73세 오상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일상생활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제가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권해드렸는데 5분 정도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빼놓지 않고 하신다고 하세요.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되느냐?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돌리고 손가락 발가락을 지압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새벽에 야외로 나가서 운동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이거든요. 아침에 몸을 깨우는 루틴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 7번째는 아침 식사를 꼭 챙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을 거르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배예요. 엄청난 차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혈관 질환 위험이 27%나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게다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아까 말씀드린 70세 김영호 님도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꾼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매일 아침 현미밥에 달걀 요리,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3개월을 하니까 혈압과 혈당이 모두 안정되셨거든요.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활력도 생기셨어요. 뭘 먹으면 좋으냐? 현미밥이나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채우고 달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토마토나 채소로 비타민을 챙겨 시도하기 계속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공육이나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아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라면이나 즉석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이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오늘 아침 어떤 음식으로 시작하셨나요? 걸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7가지 루틴을 지키면 아침 1시간이 평생 혈관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어렵지 않죠? 모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생활 확장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날 밤 준비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미리 물컵이랑 혈압기, 아침 식재료를 준비해두면 실천율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침에 정신없을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전날 밤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3개월 이상 습관을 유지하셨어요. 반면에 준비 없이 아침에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셨죠. 잠들기 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거나 늦은 식사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만들어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잠들기 전에 물컵을 머리맡에 딱 놓아두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실 수 있게요. 혈압기도 침대 옆 테이블에 미리 꺼내 두시고요. 아침 식재료도 미리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요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달걀이나 토마토 같은 거 미리 씻어서 준비해 두는 거죠. 수첩이나 체크리스트도 머리맡에 놓아두시면 좋아요. 아침에 실천한 항목들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날 밤 5분만 투자하면 아침 루틴 실천율이 정말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 오늘 밤 무엇을 준비해 두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로 날씨에 맞춰서 실내 루틴을 조정하셔야 해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우리 몸 상태가 다르거든요.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겨울철 아침이 특히 위험합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탈수가 되기 쉽고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실내 온도를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름에는 창문을 환기시킨 다음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시면 안 돼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추운 방으로 나오면 혈관이 확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등해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항상 22도 전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기를 시킨 후에는 5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충분히 해놓고 일어나시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실내 온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계절마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루틴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가족이 같이 참여하면 3개월 이상 유지율이 무려 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데 가족이 같이 하면 서로 챙겨주면서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순자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님이 혼자 아침 루틴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귀찮아지셨대요. 그래서 남편분께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처음에 남편분은 시큰둥하셨는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혈압을 재주고 함께 스트레칭하고 아침 식사도 같이 준비하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관계도 더 좋아지셨대요. 1년 후에 두 분 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무게도 줄고 뭐보다 삶의 활력이 생기셨어요.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이 루틴을 전파하고 계세요. 무리하게 강요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혈압 측정을 도와준다거나 아침 식사 준비를 같이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함께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어린 손주들이 있으면 같이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울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은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하셔도 좋아요. 매일 아침 전화로 서로 체크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혼자 하시나요? 같이 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네 번째는 식단 순환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금방 질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똑같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세 종류 정도를 번갈아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지속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단일 메뉴만 고집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하셨어요. 반면에 여러 메뉴를 순환하신 분들은 6개월, 1년도 문제없이 지속하셨죠. 과도한 단식이나 유행하는 식이요법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영양 불균형이 오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월수금요일에는 토마토 달걀 요리를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화목요일에는 아보카도 나토를 드시고요.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토일요일에는 참치 오트밀죽을 드시면 돼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순환하시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질리지도 않아요. 여기에 매일 채소나 과일을 추가로 곁들이시면 더 좋고요. 내일 아침 메뉴는 어떤 걸로 시작하실 건가요? 어떤 메뉴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시각화된 체크표를 만들면 꾸준함이 정말 높아져요. 달력에 오늘 실천 완료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매일 체크 표시가 쌓여가는 걸 보면 뿌듯하고 중간에 포기하기가 아까워져요. 제가 만난 71세 최영수님은 벽에 큰 달력을 걸어놓고 매일 실천한 항목마다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셨어요. 심호흡 체크, 물 마시기 체크, 명상 체크, 스트레칭 체크, 혈압 측정 체크, 아침 식사 체크.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는 게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달력을 보니까 빨간 스티커가 가득 차 있었어요. 본인도 뿌듯해 하시면서 다음 달 달력도 준비하셨죠. 실패한 날이 있어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이니까 가끔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종이에 7가지 항목을 쓰고 매일 아침 실천한 걸 체크하는 거죠. 스마트폰 메모장을 쓰셔도 되고 수첩을 쓰셔도 되고요.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좋았던 방법이나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루틴 중 하나라도 실천하셨나요? 몇 가지나 하셨나요? 댓글로 인증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아침 습관은 혈압을 급등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벌떡 일어나고 물 한 모금 없이 커피부터 마시고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고 명상이나 스트레칭 없이 바로 활동하고 혈압도 재지 않고 아침은 거르고 나가는 습관들이요. 이런 습관들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혈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습관은 혈관을 회복시키고 뇌를 보호합니다. 천천히 심호흡하며 일어나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천천히 일을 보고
5분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혈압을 체크하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1분의 여유, 1컵의 물, 한 끼의 식사로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5년, 10년 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반신마비가 오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에게 큰 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오늘 바로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기실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약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누운 상태로 심호흡 5번만 하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1분의 여유가 평생을 바꿉니다. 수면 자세나 베개, 스트레스 해소법 등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사이 뇌혈류를 막는 잘못된 수면 자세와 베개 높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 아무리 아침 습관을 잘 지켜도 소용없거든요.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뇌졸중 막는 아침 습관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중 어떤 습관을 제일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